네. 제가 고개를 못 들었네요, 이제. 아이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니. 됐어요. 그냥 제가 아니었죠. 언니가 죽으라고 하니까 진짜 미안해. 지우라니까 몸이 막.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 13쪽, 14쪽, 15쪽 여기 보면은 여기 14쪽, 15쪽에 보면은 여기에 근본한 3대의 정강이라고 해서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14, 15, 16쪽 일부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3대라고 하는 것은 하은주 요 세 나라를 일컫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라는 인도를 숭상했어요. 인도를 숭상해서 하나라는 새해 설날을 인월달로 세수를 삼았어요. 인월달. 근데 그 뒤에 이어 나온 은나라는, 상나라는 땅의 도를 숭상했어요. 그래서 축월달로 새해 설날을 삼았던 겁니다. 주나라는 천도를 숭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월달로 세수를 삼았어요. 우리 주나라 때 만든 주역책이 바로 주나라 때 만든 책이죠? 그래서 주나라 때의 주역책은 건꾀를 맨 첫 껴를 둔 거예요. 건꾀를 천도를 숭상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은나라는, 자, 우리 3대에 여기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었다. 근데 하나라 때에는 여기 있었는 역 이름이 귀장역이에요. 연산역. 연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다 산으로 연해 있다. 산으로 연해 있다. 산 아닌 곳은 다 물이고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산이다 이게요. 그래서 산이라는 의미가 종만물 시만물제 막성호 간이다. 만물을 마치고 만물을 시작하는 것이 간보다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인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 때 이 연산이라는 이 주역과 같은 책이 있었는데 본래 역이라는 글자는 주역할 때 쓰는 역이고 주나라 때 나온 그 책 이름을 역이라 한 것이고 하나라 때 나온 책은 연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역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연산역 하는 것 뿐이지 본래는 연산 이름이. 근데 이 연산의 그 궤가 이 궤는 똑같아요. 8궤, 64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궤 순서는 모르지만 첫 궤는 중산간궤를 첫 궤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산간궤, 산을 상징하는 중산간궤. 이건 이제 인도를 상징한 거예요. 은나라는 귀장역이에요. 귀장이라고 해요. 그 책이 있는데 돌아갈 귀자에다가 감출장자, 감출장자, 귀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땅에서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 간직되어 있다. 모든 이치가. 은나라는 이렇게 땅을 숭상한 거예요. 땅의 도를.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 귀장이라고 하는 책도 궤는 똑같이 8궤, 64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궤 순서가 여기 귀장은 중지곤궤를 첫 궤로 삼은 거예요. 중지곤궤. 여기 땅에 들어 숭상한 거예요.
주나라는 책 이름이 역이에요. 역. 그래서 우리가 주역 얘기하는 거예요. 주나라 때 나온 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 주나라는 천도를 숭상했어요. 그래서 역시 8개 64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궤를 건궤로부터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고흥자는 주나라 때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은나라 사람이고, 아버지는 은나라 사람인데 어머니는 주나라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흥자의 혈통은 은나라, 주나라 섞인 혈통이요. 말하자면 반반씩 귀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 같은 공자는 당신 자신은 나는 은나라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동이족이란 얘기, 동이족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공자가 사셨던 그 시대는 주나라 이제 말기 시대죠.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시대에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나라 시대의 사람인데 그때 안자가 여쭌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그걸 아마 써놨을 거예요. 16쪽에 볼까요? 한번 16쪽. 16쪽 그 끝부분에 보면은 공자의 역 위에 공자의 제자인 안자가 나라 다스림을 물었을 때 공자가 뜬금없이 하나라의 때를 따르는 행하는 것으로 발음을 삼는다. 이 행하짓이 우의정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으니 38목의 수로 머리를 삼지 않는 것이 없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여튼 자, 이게 하나라의 때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공자는 주나라 사람인데 그러면 공자가 주나라의 제도, 문물, 정치 모든 것들 다 주나라의 그 정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또 찬양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만큼은 공자가 하나라의 때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로 보안법 어기는 바로 그와 같은 발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당신은 다 자월달로 세로 삼는데 거기서 나 인월달로 삼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얘기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공자는 인도를 중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인도를 중시했다. 아까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인월달. 여기가 우리 문왕팔계로 보면 여기가 간괴가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간괴. 종만물, 심한물. 이게 뭡니까? 만물을 여기 축에서 마치고 인에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종만물, 심한물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여기를 첫 시작처로 삼은 거예요. 인을. 첫 시작처로. 종만물, 심한물제 막성호 간이다 이게요. 간. 임자, 계축, 간인. 여기 요 축과 인 사이에 간자 있잖아요. 근데 주나라 때 이제 주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들어섰어요. 진나라는 이제 진시황은 첫 달을 어떻게 삼았냐면 해월달을 첫 달로 삼았어요. 해월. 진시황이 뭡니까? 역대 전국에 이제 주나라 때는 봉건제였었는데 진시황 때 9년제를 뒀다고 했죠? 9년제를 뒀다고 했어요. 중앙집권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런데 전국을 36군현으로 뒀어요. 36군현. 이게 참 묘해요. 우리가 일육수, 수, 6의 성수죠. 66, 36. 근데 진시황이
왕위를 누렸던 것도 15세에 천자가 됐어요. 15세에 천자가 돼가지고 36년 동안 다스리다가 49세에 죽었어요. 진시황이. 36년간 재우리했어요. 참 묘하잖아요. 네? 그리고 전국을 36년제를 뒀고 자기가 36년 만에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근데 해월달로 세수를 삼았어요. 해월달. 이 해월달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요 지자 중에 여기 해는 자는 북방이죠. 여기 약간 치우친 것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북극성이 위치한 곳이에요. 옥황상제가 거처하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옥황상제가. 여기가 문왕뼈로 말하면 여기가 건꾀예요. 그죠? 건꾀예요. 상제가 거처하시는 곳이에요. 바로 그때 당시에는 천자국이 어디였냐면은 지금 이게 중국 역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마치 천자국인 것처럼 이렇게 세계 중심지처럼 우리는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단군이 다스리는 조선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단군 조선. 10월 3일 날 제가 부여에서 개천제 행사를 하니까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점심 맛있게 들고 가십시오. 예? 부여 거기 금성산, 금성산 위에서 산에서 거기 봉화대가 있어요. 봉송대 거기서 그냥 합니다. 몇 시? 예? 몇 시? 11시까지 오시면은 아마 11시 반까지 거기 위까지 오시면은 30분 제 지내고 점심 거기서 먹고, 그리고 뭐 이제 더 구경하실 분 구경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 백제문화재 하죠. 백제문화재 아마 그때 이제 봉화대 이게 아마 예전 작년도에 보니까 불이 이렇게 그냥 계속 켜져 있더구만요. 거기서 하는데 지금 백제문화재 거기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사실 계룡산에서 오랫동안 저희 그 야선 선생의 유훈을 받들어서 개천제를 계속 지내오다가 이 부여라는 지명이 이게 단군 조선국의 맥을 이은 나라 아니에요. 이게 부여라는 것은 지명이 아니라 국호예요. 부여는 그 단군 조선국 만주 지역의 어떤 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이 조선국이 이게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를 이렇게 쫓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123년간 공주에서는 64년간 수도를 했지만은 부여로 와서는 사비라고 하는 곳에 와서 공주까지는 백제예요. 네? 그런데 사비로 천도하면서 남부여라고 국호를 고친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단군 조선의 정신은 있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역사는 조선에서 부여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대개 우리 역사 속에는 어때요? 기자조선, 우이만조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게 역사의 정통인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의 정통성 엄연히 부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삼한으로, 삼국으로 나눠졌다가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 발해와 신라 그러다가 고려로 이어지고 조선으로 이어졌다가 지금 다시 두 개의 이한으로 나눠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통일 대한민국, 통일 한국으로서 이제 다시 하나로 뭉쳐야 되겠죠. 여기 하나의 대세고 우리 민족이 맞이할 숙명인 겁니다. 이게 숙명이에요.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당시에 그 단군 조선시대 때에는 해월달을 세수로 삼았어요. 해월달. 그게 뭐냐면 천자국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따른 거예요. 해월달로. 예, 여기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 진시황이 해월달로 세수한 것이 물론 16수, 예? 66, 36.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이 36이라는 수를 어떤 뭐 감안했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이 해월달을 새로 삼은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10월달이죠. 10월 상달이라 하잖아요. 단군 조선시대 때는 10월달을 첫 달로 삼았어요. 그래서 첫 달로 삼았기 때문에 상달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상달. 이날을 무진년, 서기전으로는 2333년. 참 우리가 이게 서기전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이 난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꾸 서기전? 이게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서기전 얘기했지만은, 에? 아니 서기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뭔 상관이 있나요? 에? 그렇지. 단기 4356년. 그죠? 2024년에다가 2333년 더하면은 4356년 이렇게 해야지. 아, 우리의 역사가 단군이 개천하신 해로부터 4356년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왜 꼭 서기 전에는 아마 역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서기가 세계 이제 통일 연도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도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서 단기 4356년 이렇게 얘기가 돼야죠. 우리 역사가 서기 2024년밖에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4356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 뜻은 앞으로 단기를 쓰시라. 자녀분들한테도 홍보하시고. 자, 그런데 진시황이 일찍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라가 들어섰어요. 초나라 한나라 간에 쟁탈전 벌이다가 한나라가 들어섰어요. 한나라는 초기에는 해월달로 그냥 답습했어요. 진나라 역법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한나라 무제 때에 동중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유교를 다시 국교로 했어요. 국교로 하고 인월달로 세수 삼았어요. 그건 뭐냐면 공자의 정신이 있겠다는 뜻이에요. 인도를 중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인월달을 새해 첫 달로 삼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공자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인월달로 이제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 인월달로 첫 달을 삼아서 인묘진 요 3개월을 봄 3개월로 보는 거예요. 그 옛글에는 요걸 맹중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맹중개. 그 다음에 사오미 이게 여름 3개월이에요. 요것도 맹하, 중하, 개하 이렇게. 가을 3개월. 요게 음력 7월달이죠? 네. 7, 8, 9월달이에요. 요게 맹추, 중추, 개추 이렇게. 해자축, 맹동, 중동, 개동.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진, 미, 술, 축. 이것이 각 계절의 끝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을 하는 거예요. 요 끝달로 마디를 삼다는 얘기예요. 네? 끝달로. 진미술초. 네, 진미술초. 여기가 바로 이제 토예요. 토 오행으로 이게 토예요. 근데 여기 인묘는 오행으로 목이에요.
봄이니까. 오행으로 목. 사오, 오행으로 불. 그죠? 여기 신유, 오행으로 금. 해자, 오행으로 수. 진미수축은 토. 왜냐? 요 안에 토학용사하는 기간이 18일이 있어요. 사립전 18일. 예? 사립전 18일. 여기서 말하는 이게 사립은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립이요. 그러니까 우리 절기에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거기서 18일 거슬러서 앞을 보면은 토왕용사 이렇게 써 있어요. 토왕용사. 그래서 대개 우리 토왕용사 기간에는 이게 토기운이 막 용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흙을 갖다가 파헤치는 그런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동토가 일어난다, 이게 동티 난다 가지요. 예, 그게 동토라는 뜻이 동토. 땅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니까, 뭐 담을 쌓는다든가 뭘 한다든가, 토에 관한 것을 옛날에는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일이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1년 360일로 따졌을 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90일인데 토학용사하는 기간이 각각 18일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72일씩이에요. 그 다음에 토기운도 역시 72일이 되는 겁니다. 18 곱하기 4 하면은 72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토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 토학용사는 기간으로 인해서 봄에 목기운이 여름에 불기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토는 뭡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변화를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날에 뭐 증산 선생이 훔치라고 하는 주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훔치. 이게 소가 어머니 젖을 빠는 소리예요. 푹 들어가지고 빨고 하니까 훔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생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훔치. 태을 천상원굿 훔리치아도래 훔리함리사바 이렇게. 그게 이 소가 젖을 빠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를 내는 것을 글자 획수를 따져보면은 72획수가 나와요. 70획수가. 그 얘기가 뭡니까? 이 기운을 소통시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래 그런 주문 같은 것이 뭐냐면 병마를 구축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병마를 없애는. 뭐 그런 주문들 많지요. 그런 주문들. 자, 그래서 요 지지자를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 천간은 기운이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붙여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요 지지자는 손가락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12마디가 여기 있잖아요. 12마디.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에요, 이게? 여름이 태양의 길이 가장 길으니까 요게 여름이고, 요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장 태양 그림 길이 가장 짧으니까. 여기에 첫 자가 뭐냐면 하나를 이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를 이뤘다. 무에서 유를 이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무명지에다가 여기다가 첫 자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다가 첫 자를 붙여요. 그래서 자, 추, 인, 묘, 진, 사, 미, 신유, 술, 해 하니까 여기 각각 여기 모서리 되는 자리, 여기가 사계절 시작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인, 사, 신, 해, 여기 인, 사, 신, 해, 여기를 사장생지라고 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작이 되는 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손가락에다가 자꾸 이런 걸 붙여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손가락에다가.
잠시 쉬었다 가실까요? 네.